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으로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액침 냉각, 열폭주, 유가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당국이 바란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면 지금보다 강력한 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과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25일 새벽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했습니다. 오늘 가스주 상승한 가운데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자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원가율 개선 종목에 관심을 가지라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코오롱 글로벌, GS건설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네. 미국장은 파월 의장의 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느낌의 네. 상승세로 네. 마감하긴 했는데요. 유가는 그래도 중동 영향 때문에 상승세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 그래도 좀 빨간불 켜주면 좋겠다 했는데 아쉽지만 현재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컷 0.5 50pp 가능성도 약간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때가 왔다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고용지표 부분들은 악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위협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잡혀가고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잡힐 것이다. 거의 목표가에 도달했다는데 2.5% 그러니까 2%대에 비해서는 한 거의 80% 정도 도달이 됐다. 결국은 뭐냐면은 경기 위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도달할 가능성 어떤 예정을 잡고 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50pp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부분이 2.5%에서 계속 고정이 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2%라는 것은 미국 경제 성장률의 세계 경제 성장률 기본 퍼센트가 2%대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경기 성장률만큼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한 80~90%를 잡았기 때문에 확실한 확인 사살까지는 너무 무리수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9월 달에 실제로 내려봐야 알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뭐 존재를 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약세 조정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다.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각기 어떤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신고가를 거의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약간은 그 거의 상방향이 기정사실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지만은 주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돌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헤드앤숄더 형태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은 모르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고 신고가 기정사실화 뭐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확신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살짝 눌림목 받았다가 헤드앤숄더로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시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7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서 변곡점이 나오는데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그마한 충격에도 이렇게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상승에 대한 조정 비율을 보이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약간 수급상이나 뭐 이런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렇게 쉽게 약간 V자로 내려올 확률 그게 추석 전후에 어떤 직전에 다가올수록 연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부분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약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에서 빠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약간은 이제 이런 조짐들이 나와주고 있죠. 슬금슬금 이렇게 약간씩 힘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힘이 좀 더 강한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 그다음에 선물도 매도, 프로는도 이제 매도. 하방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약세로 이제 시작이 될 확률은 정말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이제 개입이 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지금 약세로 조금 돌아섰죠. 아시아 증시도 혼조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두바이유 상승, 그다음에 금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대표적인 부분이 종목이 이제 K엔솔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섹터를 한번 이제 봐야겠죠. 역시 그 액침 냉각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액침 냉각이 전기차에서 통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중에서 3개를 언급했습니다. K엔솔, GST, 한중, NCS 이 3개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K엔솔이 호재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높게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호재 내용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글로벌 1위 기업 부분에 어떤 협력 액침 냉각 기업과 협력을 해서 국내 사업을 펼쳐진다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약간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인데 양자 암호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좀 타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줄 부분들은 엑스게이트, 우리로, KCS, 그다음에
제가 이제 드림 시큐리티 이런 것들 잘 보라고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통신 장비 뭐 솔리드나 뭐 이쪽도 뭐 이제 우리넷이나 이런 쪽도 순환매가 약간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양자모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거는 뭐 테마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상승률 이제 상위 종목군들을 이제 보시면은 코론 글로벌이 약간 눈에 띕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왕거래 관련된 뭐 그런 부분으로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론 글로벌, 그다음에 이 주택 가격 뛴 뭐 그런 요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코론 글로벌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중소형주 쪽 흐름들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은 중소형 한신공영이나 뭐 서희건설, 그다음에 남아토건, 그다음에 동부건설 뭐 여기 뭐 이런 쪽에 좀 되겠죠. 이쪽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코론 글로벌 이제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코론 글로벌이 또 유일하게 그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을 보이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이제 가능한 현재 네옴시티도 마찬가지고요. 수주도 가능한 어떤 중소형 업체 또 시가총액이 또 가벼운 업체가 좀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론 글로벌이나 이제 구모건설 뭐 이런 쪽 대기업 계열사 동부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은 해외 수주가 좀 가능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순환매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주 라이트 메탈이 어떤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뭐 한번 섹터로 보면은 전기차 부품 쪽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이제 물론 열폭주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한주 라이트 메탈이 오늘 올라주는 부분들은 이게 라이트 메탈 이름에서 또 풍기다시피 차량 경량화 쪽에 해당이 되고요. 또 차량 경량화 중에서 대부분 업체들이 집중하는 것은 보통 이제 전기차가 밑에 이제 이 밑에 그 케이스 그러니까 모듈을 이렇게 한 번에 하는 이 케이스를 만드는 이게 이제 알루미늄 쪽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BMS가 여기에 다 장착이 되죠. 그래서 이 조립 업체, 2차 전지 완성차 업체가 1차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부상이 되고 또 여기에 이런 각종 장치를 이제 부착하고 있는 이쪽 캔 또는 케이스 업체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부상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차량 경량화 테마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같이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크게 오르지 않는 3기 EV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신형 SEC 이런 종목군들이 차량 경량화, 케이스 만드는 업체, 배터리 케이스 셀 업체 이 종목군들이 순환매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뭐 나노팀이나 뭐 이닉스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부상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주 라이트 메탈 차트로 보면은 오늘 뭐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뭐 따끈따끈한 그런 부분이고 또 시가총액은 굉장히 좋습니다. 탄력이 좀 약간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나머지 종목군도 한번 보면은
흥구석유가 약간 잡혀주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여기를 이제 공습하는 어떤 공방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전면전으로 확대는 되지 않고 어떤 공방전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란은 어찌된 일인지 전략적으로 굉장히 인내를 하고 있다. 잘못하면 휘말리면은 이란이 다시 한번 전쟁에 또 한 번 지면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상당히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공습을 당하지만은 현재 형식상 보복에 이제 그치는 부분들, 전면전을 또 피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쪽에 뭐 흥구석유나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뭐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제한적 상승은 얼마든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종목을 보더라도 뭐 이런 쪽에 좀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보면은 바이브 컴퍼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이브 컴퍼니 부분들은 AI 챗봇 관련된 이쪽 또는 메타버스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쪽 부분들이 다시 한번 현재 AI 쪽이 대부분 그 현재 서비스 부분들이 보통 이제 스마트폰 대전이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종목군이 약간 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제일 강력한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바이브 컴퍼니도 비슷한 어떤 움직임이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플랫폼 어떤 가치 이 부분들이 AI하고 같이 결합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뭐 참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바이브 컴퍼니는 카카오에서 이제 분사한 초창기 다음 소프트에서 분사한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기술, 다음의 기술을 오리지널 다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은 이슈가 좀 되고 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한번 바이브 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바이브 컴퍼니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완벽하게 출발 신호는 아니지만은 하락을 진행하다가 쌍바닥 찍고 올라와 주려는 흐름들 상승 삿발형 신의 암호가 나와줬죠. 잘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간단하게 오늘 오전 어떤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아쉽지만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1%가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액침 냉각과 유가, 열폭주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액침 냉각 관련인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액침 냉각을 AI 반도체에 활용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관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전문가님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중동 올라왔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사망자 혹은 사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도 조금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뭐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런 그 전쟁 이슈로 좀 유가, 뭐 가스 관련해서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네. 이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예.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첫 번째 부분에는 AI 반도체 열을 시켜라 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 R&D 채용한다는 그 뉴스가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쪽 관련된 부분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은 액침 냉각 전담팀에 근무할 화학 재료 과학 전공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채용 중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데이터 센터의 냉각 장치를 보는데 40%가 전기의 40%가 쓰이고 실제 서버 용도는 40%가 되는 거죠. 그만큼 비중을 절감시키는 게 이 비중 코스트를 최대한 다운시키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냉식이나 공냉식보다는 액침냉각, 다시 말해서 현재 그 물이 아닌 윤활유 방식이죠. 윤활유 방식의 액침냉각, 아예 물에 담근다, 이렇게 액체에 담근다 하는 개념의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아직 그 크게 오르지 않는 종목 GST라는 종목 이야기를 현재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액침 냉각 기술 실제로 상용화를 좀 하고 있는 바로 그 수조 같은 탱크를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직 그 이슈가 좀 덜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지금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 이슈 타고 올라오지만은 아직 이슈가 덜 되다가 오늘 상대적으로 KN서울 같은 경우는 크게 올랐지만은 요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기술 보유 기업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GST를 오늘의 이제 관련 특징주로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순행식으로 볼 수 있는 한중 그 NCS도 한번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헤즈볼라가 로켓 320발 보복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타결을 좀 했다 하는 것이 좀 핵심적인데 이거는 이제 공방전의 또 움직임들인데 제한적인 공방전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확대되는 수순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참 웃긴 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방어를 해야 되는데 2만 정예 병력을 러시아의 변방에 침투를 좀 시켰죠. 그러면은 러시아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제 입장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더 당황스러운 입장이죠. 왜? 본토가 더 침식을 좀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본토가 더 침식을 당하든 말든 러시아 쪽으로 계속 침공하자. 뭐 이런 쪽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아주 우스운 상황이 되죠. 근데 보급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급로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자책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땅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크라이나는 거의 다 잠식 당할 수도 있는 저는 최악의 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언론과 다르게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하고 현재 이란 언젠가는 한번 부딪힙니다.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계속 인고의 세월을 계속 버텨주면은 한번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 예, 시간의 문제다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몇 달이 됐든 뭐 1년이 됐든 뭐 시간의 문제다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대만하고 중국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아직 이쪽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쪽으로 건너가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대선 이후에 어떤 그 트럼프하고의 어떤 정책 대결에서 기싸움이 벌어지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문제다 좀 생각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시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이 좀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풍산 관련된 요거는 탄약류를 좀 제조하는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꾸역꾸역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이 추세를 뚫고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대표 관련된 종목을 이제 풍산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탄약류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탄약 재고가 거의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뭐 수출도 우회 수출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제일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 전기차가 처음에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대세로 작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동차 어떤 엔진 시장을 잡아먹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뭐냐면은 최근에 열린 중국 베이징시에서 열린 세계 로봇 박람회에서 굉장히 여러 업체 169개 어떤 참가가 했고 600여 종의 로봇을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2천만 원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곧 상용화하겠다 하는 것이 좀 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현재 로봇 테슬라의 로봇이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은 거의 1억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대 낸다는 것은 그만큼 파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이 생활이나 제조 현장에 곧 투입할 날이 멀지 않았다.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뭐 로봇 튀김 또는 커피 따라주는 거 뭐 간단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상용화됐죠. 서빙 로봇 이런 부분인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상용화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작업 보조라든가 공장 위주 쪽 단순한 작업들 반복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파괴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딱 두 가지가 일리죠. 하나는 기업에 대한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가고 하나는 고용이 급격히 이렇게 현재 침체되는 그러면서 결국은 증시 시장에서 기업의 경영 또는 여러 가지 혁신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버블이 나와줄 수 있는 것이 로봇 쪽에 좀 해당이 된다. AI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한번 버블이 일어나서 2, 3년 버블이 저는 한 번은 남아있다 생각하고 또 고용이 급속히 침체되면서 한 번에 어떤 큰 패닉이 올 거로 좀 생각이 드는데 2000년도의 후반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9월 달에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는 순환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일한 업체가 엔젤 로보틱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뚜렷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계획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약간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인데 오늘은 엔젤 로보틱스가 한 번은 크게 슈팅이 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하고 나서 조정 보였다가 신고가를 보이고 한 번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냈는데 엔젤 로보틱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상장하고 나서
빠지기만 했지 전혀 시세를 중간에 내지를 못했던 그런 약간은 비운의 종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에 한번 이야기를 했다시피 양자암호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른다. 그래서 한번 깊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양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떠주고 있습니다. 3천억 규모의 양자 기술 R&D를 예비 타당성을 면제를 한다 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또 며칠 뒤에 그 안건 통과가 유력하다. 조만간 또 뉴스로 나와주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다음 주 정도에 실제 일타 면제 확정 뉴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 양자 기술에 대한 어떤 수혜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엔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지난번에 예. 제가 다음번에는 이 테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혹시 그 테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양자암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루지를 좀 않았죠. 그래서 한 번 좀 정도 좀 다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양자암호가 왜 중요하냐? 디지털 보안의 최상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로 만약에 이게 상용화됐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거는 디지털 지갑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다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파괴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굉장히 보안적인 측면에서 양자 성질을 이용한 암호 기술도 똑같이 발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보안의 중요성.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은 전 세계에 뚫을 수 없는 암호는 하나도 없어진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어떤 비밀번호 암호 이런 것도 다 탈취가 되고 비트코인도 다 털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걸 만들 수 있는 것은 양자 성질을 이용한 똑같은 성질의 양자 암호 기술을 보안 기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같이 발전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통신은 이 암호 체계를 쓰는 보안 통신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통신 장비의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또는 3대 어떤 이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양자 암호 통신. 통신을 통해서 보안을 보여주는 것. 통신 장비를 까는 거죠. 세 번째는 양자를 이용해서 센서 기술. 그렇죠. 측정 센서 뭐 이런 거죠. 인식 센서. 이런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좀 되겠죠. 근데 양자 컴퓨팅은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상용화가 좀 진행이 거의 되고 있는 것이 양자 암호 통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자 암호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양자 컴퓨터가 정보 저장을 하고 응용을 하면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들은 이론적인 태도로 보면은 현재 컴퓨터는 0 아니면 1 이런 방식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0 아니면 1로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적 동시성, 0과 1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산에서도 굉장히 빠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가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꿈의 컴퓨터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GPU의 어떤 체계 또 발열 체계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양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 돈다는 걸 알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안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쿼크 입자가 있는데 이 쿼크 입자가 바로 현재 양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양자 부분이 어떻게 요거는 논외의 관점입니다. 양자는 이제 두 개의 스핀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내용을 바라봤더니 뭐예요? 딱 태극기 대피죠. 뭐가 생각나죠? 태극기, 동양 사상 이게 생각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여기에 있느냐 뭐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자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양자의 성질을 가지고 보면은 뭐냐면은 빛은 자 파동과 입자로 구성됐다고 하죠. 근데 측정기를 대고 요거는 파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측정을 안 한 상태에서 여기를 하는 건데 사람이 측정기를 대고 측정을 하면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찰을 하면은 입자로 보이고 사람이 관찰을 하지 않으면은 파동으로 보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찰자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개입을 하면은 성질이 변하는 거. 요거 나중에 이게 보안책에 이용합니다. 누가 해킹하려고 하면 성질이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분명히 이렇게 보냈는데, 그렇죠? 신호를 이렇게 보냈는데 외부에 관찰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쿼크 두 개 원자를 떨어뜨리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의 속도로 도달할 수 없는 거리를 떨어뜨려도 상대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두 개가 신호가 연결이 될까? 빛보다 더 빠른 성질이 두 개는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걸 뭐 동양초로 보면은 이제 인연이라는 게 있죠. 뭐 이런 쪽 음양의 인연, 뭐 이런 쪽으로도 확대가 되는데 상당하게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그걸 이용하느냐? 제가 이야기했죠. 관찰자가 관찰을 하려면은 성질이 변한다. 요걸 가지고 뭐예요? 외부의 해킹이 이걸 중간에 관찰하려고 딱 대시하는 순간 암호가 딱 변하게끔 만드는 그런 성질을 이용한 것이 양자암호 통신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절대로. 왜? 관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찰하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해킹이 완벽하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양쪽에 이제 단말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 장비와 같이 세팅이 되는 일반 통신망으로 연결이 되고 근데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 빛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 분배 장치는 QKD라 하고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빛을 쏴서 빛의 신호를 암호화시키는 거죠. 암호화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해킹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암호화된 것을 다시 한번 정상화시키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빛의 성질의 파장에 그런 성질을 그대로 암호화시키기 때문에 뭐 난수 체계를 더 능가하는 복잡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기인데 요거를 이제 장비를 개발한 겁니다. 키 분배 장치 장비. 그러니까 빛의 성질을 이용한 암호 장비 여기다가 데이터를 실어 나가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통신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수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양자암호였습니다. 양자 기술은 보안,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최근에 이 양자암호 관련돼서 R&D 예타 관련해서 또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예. 최근에 좀 약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괜찮은 종목, 현재 KCS하고 현재 엑스게이트라는 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군 중에서 이제 KCS는 최근에 어제 오늘은 숨고르게 하고 있지만 차세대 보안칩, 양자암호 원칩을 출시를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거는 SK텔레콤하고 같이 협력해서 암호 관련된 그 칩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엑스게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엑스게이트라는 회사는 이제 통신 장비 업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화벽, 그다음에 가상 현재 사설망 VPN이라고 하죠. 가상의 공간 속에 이제 망을 실현하는 부분들이죠. 이게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인데 이거를 양자암호 통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러 이제 통신주 쪽이죠. 엑스게이트가 이쪽의 기술에서는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두 개가 이제 관련된 종목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KCS, SK텔레콤과 제조사 간의 양자칩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또 최근에 호재를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엑스게이트, 양자암호 보안 솔루션으로 VPN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두 종목 다 좀 쟁쟁해서 저는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아무래도 양자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KCS가 더 독보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양자 난수 생성,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뭐냐면은 양자에 대한 그 랜덤으로 숫자를 현재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수표와 같은 그 암수표를 계속해서 생성을 해내야지 여기다까지 이 정보를 실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빛을 쏴서 양자에 대한 이미지 센서를 거쳐서 이거를 난수로 추출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를 현재 똑같은 암호 체계를 현재 뚫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당연히 현재 이미지 센서, 광원부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칩을 공동으로 SKT IDQ하고 공동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이제 KCS다. 이런 부분이 핵심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핵심적으로 보시면은 공동으로 만들었죠. KCS하고 SK텔레콤, IDQ 뭐 이런 부분하고 공동으로 만들어서 양자 암호 칩을 만들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대장주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KCS였습니다. 대기업 통신사와의 협력으로 일찌감치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으로 나도 큰 수익 내고 싶다 하는 분들 모두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시장 아쉽지만 이런 때일수록 좀 종목 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양자암호 쪽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그 신기술 개발 업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로란 종목입니다. 자, 우리로란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1차적으로는 양자암호 쪽의 호재는 양자암호 통신칩을 현재 개발을 좀 했다 하는 것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는 광다이오드, 광분배기를
전문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양자암호통신에서 이 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자키 분배기의 중요 부품, 이 검출기, 그러니까 빛을 이제 검출을 좀 해야 되죠. 이 검출기를 이제 개발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 검출기 자체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자율주행 센서, 현재 라이다는 빛을 쏴서 빛을 반사시켜서 오는 것을 캡처해서 사물을 인식한다겠죠. 이 라이다 부품에서 똑같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상용화가 진행이 됐을 때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자키 분배기의 핵심적인 어떤 소재, 제가 이야기했죠. 양자키 분배기라는 장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QRNG, 양자 난수 생성을 하고 이걸 검출을 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바로 현재 검출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약간 반도체 소자인데, 이 선이 있죠. 검출기. 이 부분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암호통신에서 항시 이야기한 게 키 분배 장치 QKD, 그다음에 QRNG, 양자 난수 생성. 요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많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이 양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일 광자 검출기, 그러니까 양자를 이제 검출을 좀 해야 되죠.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통신칩을 만들었다. 통신칩은 이런 모양입니다. 한쪽에는 이제 반도체가 들어갔죠. 또는 광다이오도 들어갔고, 이걸 이제 수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요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자율주행 센서 라이다 부품. 라이다라는 것은 빛을 쏴서 하는 거고, 레이더는 전파를 하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빛을 쏴서 반사시키죠. 그러면은 빛을 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쏴서 반사를 시켜서 다시 리시버를 받는 거죠. 여기서 빛을 다시 받는 과정에 이런 광다이오드 장비, 라이다 수신 소자,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산화에 좀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자, 차트로 한번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숭구르게 하다가 또다시 또 며칠 뒤에 이런 양자 관련된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한 뉴스가 나면은 한번 튈 수 있고, 또 라이다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좀 튈 수가 있고, 또 시가총액이 워낙 싸기 때문에 또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라는 종목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제 1,000원이 깨지면은 약간 손절을 하셔야 되겠고요. 종가로 일단은 오늘 종가로 일단 매수가가 되는 거고요. 목표가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코스피가 장중 약보합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2,7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코스닥도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766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 테마머니로 액침냉각, 방산, 로봇 양자암호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우리로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